바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상행길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하죠. 으치. 으치. 아다. 아이고, 뭐 어쨌든 이제 제대로 산행을 하는 느낌이네요. 으치. 설마 길을 잘못 둔 건 아니겠죠? 워낙 새끼로 많이 쳐다보니까 아이고 뭐 제대로 온 걸 맞네요. 예. 자, 해월문 바다의 달을 바다의 달을 바라보는 문이라고 해서 그런가? 어디 건정산 서문은 건정산의 서쪽되고 구릉지에 위치하고 방어사자는 해월사에서 관리한다. 해월의 어원은 바다에 달이 밝아서 그림자가 없는데 홀로 논이는 물고기가 스스로 미혹했다라는 옛 서문집 화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문 일원에서 보는 낙동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옛 백길을 따라 이동하는 선인들의 서정적 정치를 담은 서문 물루 이름을 향토사학자, 문화재위원 등의 전문가 자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르게 됐다. 원래는 그냥 서문이었는데 이거를 공모를 해가지고 해월문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이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 이걸 뽑아가지고 그 뭡니까 팔찌 만들고 뭐 그렇게 많이 놀았었는데 문을 열어라. 일단 올라는 가봐야죠. 봤으니까 막루에 이거는 못 들어가게 돼 있네. 장군, 적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아마 치라고 부르는가?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고구려 성이 이런 형태로 축조가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둔 이유가 적들이 침입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일자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 공격 범위가 좁아지죠.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면 더 많은 공간이 확보돼 가지고 공격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이게 이름이 아마 치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군,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어쩌라고. 웜에 뭐 이제 동문까지 2.3km 했으니까 뭐 한 1.5km 정도 남았겠네요. 여기 오늘 마지막 종착지이 여기 상현마을입니다. 지금 현 위치가 여기고, 여기 가서 동문, 그리고 오늘 갈 곳이 여기 북문, 범어사 쭉 해서 노포역, 그리고 쭉 해서 상현마을까지. 동문에서 상현마을까지 13km. 그러니까 지금 한 14km 조금 더 남았다는 거죠. 부지런히 길을 재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20년 전이라고 했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으니까 많은 추억거리는 있습니다. 어제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워낙 많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걷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옛 건물들이 남아있진 않죠. 그러니까 뭐 궁 외에는 남아있는 옛날 건물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서울도 계속 걷다 보면 도심 한복판에 도로, 그 뭐 인도 구석탱이에 예를 들면 무슨 훈련도감터, 뭐 또 무슨 터 이런 것들이, 표지석들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걸어 다니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이제 제가 서울에서도 뭐 한강도 주물머리까지 걸어 올라갔다가 또 저 일산 호수공원까지 걸어 내려갔다가 시내도 뭐 북한산 간다고 또 시내 관통해서 북한산도 갔다 오고, 뭐 북악산, 인왕산, 삼각산, 뭐 또 불암산 하니까 최불암 아저씨 생각나네. 또 수락산, 그 중에서 가장 추억에 남는 산이 수락산인데, 제가 그게 아마 2007년 1월 말인가 2월 초쯤이었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제 일요일이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염리동에 지금 살고 있을 때, 그 오래된 주택에 3층? 2층이었나 3층이었나 그 살고 있을 때였는데, 지금 아마 염리동이 아마 다 재개발돼 가지고 아마 아파트 단지로 다 뒤덮여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는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주택들만 있었죠. 그래 일요일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어차피 수락산이 그 서울대학교 뒤쪽으로 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대중교통을 안 타고, 그러니까 집이 이제 마포 염리동이다 보니까 서울에 웬만한 곳은 걸어갈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마포가 교통 측면에서 보면은 서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 서울 중심지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데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죠. 제 기억에 마포대교를 건너서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 상도터널, 그러니까 저기 김영삼 당시 상도동 자택이 있던 그 방향, 그러니까 상도터널 쪽으로 위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때 아마 상도터널 위쪽으로 해서 쭉 넘어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김영삼이 상도동에 살고 있을 때니까 그 경호원들하고 이런 이제 경찰들이 보이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쭉 따라서 이제 가가지고 서울대 입구까지 갔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서 나올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만 갖고 나왔거든요. 물. 그래서 제가 서울대 그 입구 쪽에서 분식집이 바로 앞에 보이길래 들어가서 김밥을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 김밥 하나 싸주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가 뒤졌죠. 지갑을 꺼내야 되니까. 근데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나온 거야. 그냥 그 당시에도 좀 정신이 없었던 건 맞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는 모자를 안 갖고 나왔고 이번 주에는 손수건을 안 갖고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2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갑을 안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바로 그 당시에 염리동 바로 앞에 역 이름이 그게 광흥창역이었나? 아니지, 그 다음. 하여튼 바로 앞에, 코앞에 역이 있으니까, 이제, 요금을 내려고 하면 이제 지갑을 꺼내야 되니까, 바로 알아채고, 다시 집에 가서 이제, 지갑을 꺼내왔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글을 갖다가 걸어서 올 거라는 이제 그런 계획 때문에, 지갑이 있는지 없는지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거죠. 그래서 일단 무작정 그냥 지팡이 메고, 배낭 메고, 그냥 집을 나선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래, 서울대 입구에서 김밥을 하나 사려고 그래 했더니, 어씨, 김밥 하나 싸주세요 했는데, 그리고 바로 계산하려고 지갑을 뒤지니까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아주머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취소를 하고, 급히 취소를 하고, 화닥 뛰어나왔죠. 그래, 잠시 고민을 했죠, 제가.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 수락산을 넘어서, 수락산이 맞나? 관악산인가? 이게, 관악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제가 정신이 없네요. 거기가, 여기는 길 닦은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일단 한번 보면 제가 그래 이게 관악산이 서울대학교 그게 관악산인가? 잠시만요. 이게 맞네요. 그래 관악산 맞네요. 이 관악산을 잠시 제가 고민을 했죠. 관악산을 그 당시에 그날 제가 계획을 했던 거는 이제 관악산을 넘어서 쭉 가면은 이제 과천이거든요. 그게 아마 과천시청인가 하고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쭉 따라서 가면 거기서 이제 산행은 일단 마무리하고 이제 도로를 따라서 이제 쭉 이제 집까지 염리동까지 그러니까 쭉 오면 이제 거기서 오면 남태령길 따라서 남태령을 넘어서 이제 저기 그게 무슨 대교지? 동작동 국립묘지. 그렇죠. 동작대교죠. 동작대교를 건너서 이제 쭉 이제 하류 쪽으로 쭉 따라서 이제 오면 이제 마포대교 그리고 이제 염리동 집인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리거든요. 잠깐 고민을 했죠. 이거 어떡하지? 물밖에 없고 아무것도 못 먹은 채로 그러니까 최소한 이 거리도 거리지만은 걷는 시간이 아마 한 8시간, 9시간 정도는 걸어야 되는 거리였죠. 산행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틸 수 있을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잠깐 이제 고민을 했죠. 앉아서 그냥 돌아서 집에 가고 다음 주에 다시 올 것인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못 먹어도 고 하듯이 가볼까?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진행하기로 했죠. 그냥 에이 뭐 하루 정도 그렇게 뭐 한다고 해서 뭐 죽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악산을 넘어서 과천으로 내려가서 다시 거기서 다시 이제 길 따라서 남태령 고개 넘고, 그때 남태령이 대하 얽힌 전설을 하나 알게 됐죠. 그 남태령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원래는 그 사람들이 이름하기를 여우고개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여우고개라고 불렀는데, 그게 아마 정조가 화성으로 행차를 할 때 그 여우고개에서 잠시 쉬면서 그 과천 현감한테인가 물어봤답니다. 여기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그때 그 현감인지 누군지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여우고개라고 임금한테 아뢰기는 너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망령되다고 해야 됩니까? 존귀하신 분한테 여우고개라는 그런 천박한 이름을 아릴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 그때 아마 붙인 이름이 남태령이라고 아마 해서, 그때부터 아마 남태령으로 아마 불리워지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기억하기를 아마 그렇습니다. 여우고개였는데 정조 임금이 이 고개 이름을 물으니까 존귀하신 분한테 여우고개라는 그런 망령된 이름을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이름 지은 게 아마 남태령? 뭐 아마 그렇게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태령을 쭉 따라서 이제 올라오면, 도로를 따라서 올라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데 곳도 마찬가지지만 그 좀 오다 보면 서울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것도 표지석만 남아 있는데 또 무슨 성방평인가 하는 지명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표지석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걸어서 동작대교 건너고 다시 이제 하류 쪽으로 오르면서 염리동지까지 갔는데, 금정산 국립공원 별사반대. 여기 지금 뭐 주점, 오리고기집, 뭐 백숙집 많죠. 그리고 금정산 국립공원 결사반대. 아마도 국립공원이 되면 제한이 많이 걸리니까 아마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산에 국립공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이 국립공원을 지정할 거면 단순히 금정산만 할 게 아니고, 제가 요 갈매길 따라서 그 해안가 있지 않습니까? 금정산부터 이어져서 그 요 갈매길 따라서 쭉 가가지고 저 해안교 5, 6도, 아니 그 뭐 청사포 5, 6도, 또 영도 쪽에 그 절영 해안로 뭐 해가지고 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한려 해상국립공원이듯이 여기는 금정산하고
이 바다를 연계해가지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방금도 보셨듯이 이제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뭐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겠죠. 재산권을 함부로 행사를 못 할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떤 적절하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한다면 부산은, 그러니까 뭐 어차피 양산도 포함되겠죠. 해서 금정산 산과 바다를 하나로 묶어서 아니다. 내가 말도 아닌데 지금 저 밑에 내려가고 있다. 하는 국립공원 지정하는 것 저는 찬성합니다. 갈래길 파리봉 2.3km, 동문입구 1.7km, 동문까지 이제 800m 남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부산은 어차피 김해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강변까지 넣어서 낙동강변, 생태공원하고 이런 걸 넣어서 한다면은 양산, 부산, 김해 정도까지 다 아울러서 금정산 플러스 거기는 무슨 해상으로 하면 좋을까요? 뭐 이름은 뭐 지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려해상, 뭐 다도해 해상, 변산 반도, 또 그렇게 있는데 이름을 뭐로 지는 게 좋을까? 동백 해상공원, 갈매기 해상공원, 뭐 조금 크시하네요. 뭐 아무튼 이름은 뭐 이름 잘 짓는 사람들이 지으면 되는 거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산은 어쨌든 아직까지도 물론 많이 쇠약하고 뭐 쇠퇴해가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부산을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위해서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기장에서부터 해운대, 그리고 저희 이기대 쭉 해안길 따라서, 그러니까 5, 6도 또 따라서 영도 또 따라서, 물론 뭐 중간중간에 무슨 미군 부대도 있고 뭐 좀 그래서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은 다 한다고만 하면 어떻게든 방법은 나올 거죠. 다대포. 그러니까 그게 그제도부터 시작되는 그 한려해상하고 연결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일단 다 와가니까 이쯤에서 일단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고 동문에 도착해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